임지봉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4년에 헌재가 이제 관습헌법을 근거로 우연 결정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관습헌법을 어떤 위헌 결정의 보조적 자료로 활용한 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 위반을 주된 근거로 해서, 유일한 근거로 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세계 사법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최초였습니다. 네, 이 문영배 전 헌재소장께서도 헌재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헌재의 결정이 좋은 결정한 사례도 많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나쁜 결정도 했다. 그러면서 2004년에 관습헌법을 근거로 우선 결정한 헌재 결정을 나쁜 결정의 사례로 이렇게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관습헌법을 근거로 우선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렇게 우선 결정은 했는데 그 우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가 재입법을 할 수 없느냐. 그 다음에 재입법 이후에 헌재에서 또다시 우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국회는 새로운 법질서 형성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헌재 결정 이후 무려 22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국민의 법감정도 많이 변화됐고 국민의 가치관도 변화되었고 또 헌법적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국회가 재입법 또는 반복입법이라고 하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반복입법이든 재입법이든 이게 가능합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헌재에서는 우현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 곧바로 국회가 재입법을 했고 그에 대해서 다시 헌재는 결정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안마사 독점권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헌재가 우현 결정을 했지만 국회가 곧바로 다시 재입법을 했고 헌재는 결정을 뒤집고 다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입법 할 수 있습니까? 재입법할 수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케 하는 그게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안마사 규칙이었거든요. 그 위헌의 근거가 두 가지였습니다. 법률로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하고 하나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금지 원칙에 비대게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두 가지 논리였는데 그래서 그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국회에서 법률로 같은 내용을 법률로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규칙이 아니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됐지만 그래도 그 법률 자체는 여전히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은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는 반복입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헌재가 교수님,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헌재가 우현 결정을 우현이라고 결정했다가 2년 만에 합헌으로 바꿨습니다. 네, 불과 2년 만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우현 결정한 직후 똑같은 내용을 재입법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우현 결정을 했다고 해서 국회가 재입법을 못하게 금지하는 근거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헌재가 관습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수도라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저는 깨졌다고 봐요. 2004년 이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세종시를 22년 동안 경험한 국민들 중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라는 관습헌법에 컨센서스를 이룬 다수 국민들이 있을까요? 관습헌법 논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는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습헌법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모두 행정수 특별법을 입법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헌재 판단을 받는 것이 돌파하는 방법이다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로는
우선 2004년에 관습헌법 근거로 헌재 결정,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리고 관습헌법이 설사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22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관습은 깨졌다. 관습은 변화되었다. 그걸 근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2004년의 그 우현 결정은 오히려 헌법에 규정된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배치되게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반헌법적 상황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자인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입법자, 국회가 바로 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회가 이것을 입법을 하는 것은 우현 결정 난 거에 대한 반복 입법이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임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여러 의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1%라도 또는 뭐 0.1%라도 우현의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그 지성우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면,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관습헌법에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관습헌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깨진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관습헌법은 이미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의 가능성이라든지 우현 결정이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어떤 방책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 세종시에 갈 때마다 예전에 저희 선친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전화를 하지 마라.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상의를 해라. 그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민간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서울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세종시에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이론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아까 황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국민적인 합의가 깨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도 하시고 또 이론적으로도 아마 교수님들하고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 수도가 멀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꽤 많은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공부한 독일에서는 한 500km 베를린하고 본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6개를 지금 본에다 남겨놨는데, 실제 본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이게 분원을 설치해도 거기 이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호주 내지는 독일 뭐 이런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해 주시면 이론과 사례가 아마 대국민 설득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